미국 국방부가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당초 가격보다 3배 비싼 1조 3천억 원가량에 우리나라에 팔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2항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봉이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네요. 군사 전문가죠.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장님. 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라는 게 이게 어떤 비행기인가요? 예, 아마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뭉툭한 생김새가 꼭 돌고래 같이 생겼죠. 이게 아주 유명한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정찰기인데, 예. 이게 현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무인 정찰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면은 20km 상공에서 약 36시간에서 42시간 채공하면서 작전 반경 3,000km 이 범위 내에 자기가 원하는 물체에 정밀한 어떤 식별, 즉 30cm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거의 세계 최고 성능의 군사 위성에 버금가는 정찰기라고 할 수 있겠고, 예.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또 여러 가지 어떤 비대칭 무기의 움직임을 연중 감시해야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면 이제 북한 전역,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과 일본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최고 성능의 무인 정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때는 안 판다고 했다가 갑자기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팔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섰을까요? 저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미국이 이걸 북한의 기술이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 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한미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보수 언론이 소설을 써도 참 한참 쓰신다. 아무리 요즘 대선에 졌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하. 참여정부 때 2005년도에 우리가 미국에 이걸 팔려고 했는데 처음엔 안 팔았어요. 예. 2006년에도 안 판다 그랬습니다. 근데 2007년부터는 미 합참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협상까지 실제로 가던 중에 2008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연히 살 거라고 봤죠. 그런데 2008년도에 4월경에 당시 국방부에서 갑자기 안 산다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국방 예산이 참여정부 때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증가율이 둔화되니까 앞으로 핵심 전력, 이 정보 지원은 미국에 그냥 의존하고 우리가 이런 값비싼 무기 안 사겠다고 해서 2년 동안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비대칭 위협, 핵 미사일 이런 위협이 가중되니까 또 산다고 번복을 한 겁니다. 이래서 2012년 국방 예산, 즉 2011년 말에 이걸 사기로 하고 4,8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 승인 요청이 아직도 그때까지도 도달을 안 하고 있다가 네. 이건 일종의 행정 절차거든요. 뭐냐면 미 국방부는 팔려고 하는데 의회 승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미국하고 우리 방위사업청이 협상을 하니까 9,600억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연된 만큼 동안에 매년 30%씩 가격이 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의회 승인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예. 미 국방부가 지난 12월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전날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더 비싸진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4대 한 세트에. 이렇게 되니까 참여정부 때를 회고해보면 거의 3배로 뛴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이제 1조 원 이상이니까. 네. 그런데 네. 문제는 도입 준비 중인 기종이 네. 현재 일본하고 협상 중인 기종보다 구형이다. 네.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게 글로벌 호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걸 먼저 사겠다고 나선 나라고 당시에는 일본은 이걸 사겠다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일본은 한국이 자꾸 이걸 사려고 기웃기웃거리니까 무언가 어떤 한국의 정보 능력이 뒤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더 최신형을 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도 그 블록 30이라는 시리즈인데 이것도 최신형이에요. 예.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 가격 협상을 한 나라도 아니고. 예. 근데 이 정찰기가 저절로 막 1년에 30%씩 가격이 뛰는 이런 어떤 그 돈 잡아먹는 기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국방부가 사줘야 될 이 무인 정찰기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생산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해외 판매하는 데서 그 어떤 개발비라든가 성능 개량하는데 그동안에 들어간 본전을 뽑으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해외 판매 부분이 자꾸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의 그 군대 공급하는 무인 정찰기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는 미 국방부가 한때는 기술 유출을 이유로 해서 판매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지만 이제는 자기 코가 석자니까 국방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해외 무기 판매를 더 촉진한다는 게 이게 미 국방부의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판매로 돌아선 겁니다. 비단 이 무인 정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무기를 가격을 비싸게 매겨가지고 한국에 전부 다 판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무인 항공기 탑재 중량 증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 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럴 만한 개연성으로 비춰지는 건 뭐냐면은 올해 10월에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죠.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 한국군이 로켓 기술 이거를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가 없었고 또 미국으로부터 이런 어떤 미사일 로켓을 구매하는데도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한국이 이제 독자적인 핵미사일 국가가 안 되게 하려는 미국의 규제 정책인데 여기서 기준을 완화해줬습니다. 이제는 2,500kg 중량의 어떤 그 로켓 기술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 정찰기는 이렇게 그 로켓 기술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이게 발사대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하나의 핵무기 운반을 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해서 이게 로켓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이 글로벌 호크를 어떤 정치적 규제도 받지 않고 한국에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2,500kg 같은 무인 항공기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그 규제를 완화해주고 12월에 이제 판매하겠다는 요청서를 의회에 보내고 이렇게 그 정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해주면서 무기 판매도 노린 거 아니냐. 이것이 동전의 앞뒷면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키로를 이렇게 규제했었다면 일단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기계가 지금 이제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오바마 1기 정부 때 처음 등장하던 2009년 무렵에 여러 가지 공개된 문서를 봐도 해외 무기 판매를 촉진하려면 미국이 갖고 있는 각종 규제 장치 이런 것들을 대폭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에 미사일 규제를 완화하면서 거기에 어떤 그 기술이 들어가는 무기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상업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어떤 글로벌 호크 구매가 어떤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하고 하나의 어떤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2015년까지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하기 때문에 비싸도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자, 이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의 어떤 전력 체계를 보면은 어떤 눈과 귀가 멀어 있고 또 신경과 혈관이 허약해서 느리고 그런데 근육과 뼈만 증강해온 식의 어떤 이렇게 대포, 전차, 무슨 전투기 이렇게 어떤 근육이나 뼈를 증강시켜오는 전력 증강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됐죠. 나머지는 미국이 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찰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자주국방 계획으로 참여정부 때 정립이 돼 있으니까 필요한 무기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네. 성능이 너무 과도합니다. 예, 우리는 이 정도 성능이 아니라도 한반도 전장에 좋기 때문에 예, 중저가 무기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최고 성능의 무기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정부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내년 초 사업을 재검토할 거다. 네.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문제는요? 자, 옛날에는 2003년 참여정부 때는 무인정찰기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시켜야죠. 그 경쟁이 바로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 어디 거예요? 다 미국 거예요? 아, 미국제도 있고, 최근 영국에서 또 액화 수소를 쓰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무인정찰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이것만은 못하지만은 중고도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안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비싸게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거냐? 이 점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역대 정권마다 무기 도입하고 관련해서 여러 차례 스캔들, 비리 이런 게 계속 됐는데 네.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무기 구매 체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이런 부분들의 어떤 투명성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정치와 안보를 정말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정권의 업적으로 자꾸 무기 도입이 인식되는 이런 경향 자체가 어떤 무기 도입이 정치화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연결고리를 끊고 이 어떤 예상과 성능과 군사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 이익이 뭔가 따져보고 국민들한테 상히 공개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정부가 네. 신중하게 앞으로 대응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잠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내년 초 사업을 재검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예,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